자, 이제 세 번째 시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은 따로 안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수업 페이지에 하단에 문제가 또 두 개 있습니다. 모든 엘리먼트의 태그를 div로 바꿔주세요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최상위 엘리먼트의 클래스 속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지워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두 개 풀어보시면 돼요. 시간을 15분, 35분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막 두 번째 문제를 여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설명하고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문제, 모든 엘리먼트의 태그를 div로 바꿔주세요 문제를 제가 가져왔고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얘를 다 div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도 div, 여기도 div 다 바꾸고, href는 어차피 div 안에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얘도 div, 얘도 div, 다 div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태그를 div 하나만 쓰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 바꿨어요. 모든 태그가 div가 됐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스타일이 안 먹고 있죠. 스타일이 안 먹는 이유는 올바른 배우를 찾아갈 수 없기 때문일 거예요. 지금 A 없어졌으니까 얘도 그냥 지워버릴게요. 지금 내비, 섹션, div, a 이렇게 검색어로 배우를 찾아가라고 명령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배우들이 없잖아요. 다 div 밖에 없죠. 그래서 CSS가 하나도 제대로 안 먹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다 똑같은 div 태그인데 속성을 다 다르게 줘야 되죠.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일단 여러분들이 nthchild에 대한 것도 생각은 해보셨어야 돼요. nthchild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라고 일단 첫 번째 생각을 해보셨어야 되고, 그리고 nthchild로 되기는 해요. 되기는 하는데 불편하겠죠. 검색어도 너무 쓸데없이 길어질 거고 불편할 거니까, 그럼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나와야 되는 게 클래스예요. 근데 제가 힌트를 그냥 드렸죠. 클래스를 활용해서 풀어보시라고. 이제 nthchild를 생각이 안 났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그걸로는 많은 걸 하진 않아요.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꼭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이 div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고르기 위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힌트를 바로 드린 거고, 클래스 이름을 지을 건데 얘도 어느 정도의 관례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이거 말을 안 했었는데 메뉴 아이템 텍스트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마지막이 아니라 초반에 얘 자체를 정렬하기 위해서 가운데에 갖다 놓기 위해서 태그 하나로 묶었죠. 그리고 얘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줬었잖아요. 이 태그는 메뉴 박스라고 합니다. 메뉴를 감싸고 있는 박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아까 제가 메뉴 아이템 텍스트 구조 생각할 때 이제 메뉴 박스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은 그냥 이렇게 지을 겁니다. 얘는 메뉴 박스의 역할이니까 메뉴 박스라고 지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일단 일반적으로는 지금 메뉴 박스는 두 단어잖아요. 우리가 자바에서 변수명 지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도 했었고, 그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도 했었고, 이름을 짓는데 뭐 엄청나게 규칙이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관례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이픈이 가장 많이 쓰여요. 단어를 이제 이을 때 이거를 하이픈 없이 띄어쓰기를 해버리면 얘는 클래스 이름이 두 개인 거잖아요. 메뉴랑 박스, 그죠? 그래서 얘를 엮어줘야 되는데 보통은 하이픈으로 엮습니다. 근데 저는 언더바를 좀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수업 때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이제 자유롭게 하시되 나중에 실무 나가면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언더바를 쓰냐면 얘는 더블 클릭하면 끊어져요. 근데 이 클래스 이름 밑에서 타이핑하기 귀찮아서 저는 아마 더블 클릭 많이 하고 복사할 거거든요. 근데 언더바는 안 끊어지는데 하이픈은 더블 클릭하면 단위가 끊어집니다. 이래서 저는 그냥 언더바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성향 차이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내가 뭔가 만든 거에 대해서 어딘가에 올려야 한다,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다, 이러면 그때 하이픈이 더 낫겠죠. 관례를 잘 따라가는 게 좋으니까. 네, 수업에서는 언더바로 진행을 할 거라는 거 미리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자, 얘를 메뉴 박스로 줬어요. 얘는 이름을 뭘로 지으면 될까요? 그냥 메뉴로 지으면 되겠죠? 얘는 메뉴의 역할이니까. 그럼 얘는요? 메뉴 아이템이니까 메뉴 아이템 할 거고, 얘는요? 메뉴 아이템 텍스트니까 메뉴 아이템 텍스트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메뉴 아이템 텍스트 같은 경우는 얘네한테도 다 들어가 줘야겠죠? 그쵸? 그리고 이 메뉴 아이템도 얘네한테 다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하다가 얘네를 빼먹었다면 뭔가 적용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체크해보면 되겠죠. 아, 내가 얘한테 클래스를 안 줬구나, 그래서 얘만 안 먹었구나, 이런 거 체크하면 돼요. 일단 다 바꿔줄 거고, 자, 그러면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것만 해주면 돼요. 이제 찾아가라고 명령하는 검색어를, 선택자를 클래스를 줬으니까 클래스로 찾아가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로 찾아가는 선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메뉴박스 역할을 내비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 내비 대신 메뉴박스라는 클래스를 줬으니까 얘를 찾아갈 수 있는 이름 하나를 만들어 준 거니까 그걸로 찾아가라고 명령을 다 해주면 돼요. 내비한테 명령했던 그 부분들을 다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이 메뉴 역할을 하던 건 섹션이니까 섹션이 있는 자리에 다 이걸로 선택자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메뉴 아이템, 이 div에 있는 메뉴 아이템 같은 경우 얘도 div 대신에 이걸로 찾아가라. 사실 이 div는 안 바꿔도 되긴 하죠. 어차피 얘는 div였으니까. 근데 그냥 깔끔하게 통일시키기 위해서 div들도 다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A 역할 하는 거, 메뉴 아이템 텍스트였죠. 얘도 A가 있던 자리에 바꿔서 넣어주면 돼요. 이러면 끝났네요. 나머지 기능 다 있죠. 여기서 이제 하나만 생각을 해야 될 게 뭐였냐면, A 태그였던 게 div가 되면서 포인터 커서가 안 바뀌어요. 이제 그럼 그것만 신경 써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잠깐, 이 디스플레이 블럭은 필요가 없네요. 어차피 얘는 div이니까. 이거 A 태그였던 애한테 패딩 주려고 줬던 속성이잖아요. 얘는 필요가 없죠. 이런 건 또 필요 없으니까 지워 버려야겠죠. 그리고 얘를 커서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포인터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A 태그가 아니어도 커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뭐 따로 건드릴 게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둬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러면 끝난 거죠. 이제 원래 있던 대로 똑같은 스타일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 묻은 태그는 div로 바뀌었다라는 거.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볼게요. 왜 안 열리니? 자, 얘는 첫 번째 최상위 엘리먼트의 클래스 속성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지우래요. 그냥 이 메뉴 박스 이거 빼고 다 지우라는 거예요. 이거 다 지우면 클래스 명으로 선택자 들어가 있던 거 다 안 먹겠죠. 클래스가 없어졌으니까.
별명을 지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애들이 별명이 사라져서 안 먹을 거예요. 얘 거 하나 빼고는. 그쵸?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노멀라이즈 어차피 필요 없고,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요. 자, 얘는 메뉴 박스에 자식으로 있는 메뉴 클래스였죠. 근데 지금 메뉴 박스에 자식으로 있는 누구 고르면 돼요? 네, div 고르면 되죠. 그럼 메뉴 박스에 자식으로 있는 div는 누구예요? 메뉴 div죠. 그리고 얘는 메뉴 박스에 자식으로 있는 메뉴에 자식으로 있던 메뉴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얘까지가 div였으니까 이 밑에 있는 메뉴 아이템이었던 애는 div의 자식인 div겠죠? 얘도 똑같이 div. 자, 그럼 메뉴 아이템 텍스트라고 있던 클래스, 얘는 이 div의 자식으로 있는 div겠네요. div로 바꿔주고, 그럼 여기도 다 바꿔주면 문제가 끝났죠. 엄청 어렵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구조랑 흐름만 잘 이해를 했으면 이 문제는 좀 쉽게 다가오셨을 거예요. 일단 두 번째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너무 간단하죠? 생각보다 너무 별거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태그를 많이 섞어서 안 쓰고, 지금 네이버만 봐도, 검사 말고 얘만 봐도요, 어디를 볼까? 여기보다는 다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div, ha, div, 폼은 여러분들 아직 모르실 거고, 뭐 셀렉트 이런 것도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웬만한 블록 태그는 다 div를 써요. 사실 내비, 섹션, 아티클 이 세 개도 잘 안 써요, 실무에서는. 그래서 뭐 이것도 약간 성향이지만 많이 쓰는 사람들은 쓰는데, 엔간한 태그는 다 div입니다. 특별하게 A, 링크 태그 A 쓰는 거랑 이미지 뭐 이런 거 빼고 태그로 봤을 때는 진짜 div가 거의 웹사이트 하나에 한 70%,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웬만한 건 다 div를 써요. 근데 그럼에도 다 속성을 따로따로 줄 수 있는 건 이런 클래스라는 게 가능해서, 그리고 이 클래스 구조가 쌓여 있을 때 하나만, 바깥에 있는 거 하나만 잡을 수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거 자식으로 다 고를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메뉴 아이템 1과 메뉴 아이템 2를 다른 속성을 줄 거예요. 이럴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nth child까지 추가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다른 또 방식이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사용할 것들, 그리고 뭘 쓰면 좋을까 하는 것들,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많은 경험이 쌓여서 이제 내가 어떤 상황을 목격을 했을 때, 맞이했을 때 그 상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머릿속으로 잘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암기보다는 이해가 더 중요해요. 이해를 해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떠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봤고, 자, 오늘 배운 내용도 좀 열심히 반복해서 복습하시고 숙달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시간에 또 배우는 거, 그리고 그 다다음 시간에는 이제 2차 메뉴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 또 새로운 개념이 마구마구 들어갈 거니까 오늘 한 것까지 잘 복습해서 와주세요.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